장예찬, 신지의 이슈 토크. 네, 매주 월요일 우리 사회 현안을 놓고 뜨겁게 토론해보는 장예찬, 신지의 이슈 토크 시간. 오늘의 주제는 요즘 인터넷을 중심으로 맘충, 이 단어 유독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또 녹색당의 신지의 서울시당 위원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맘충이 무슨 뜻이죠? 이게 나온 지는 꽤 된 단어인데요. 한 2, 3년 전부터 온라인에서 떠돌던 단어인데 엄마와 벌레를 합성한 합성어예요. 그래서 네. 벌레충. 그래서 엄마가 마음이 벌레다. 뭐 이렇게 가리키는 그 혐오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떨 때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엄마가 뭐 아이를 잘 돌보지 않아서 뭐 아이가 울었는데 제대로 잘 돌보지 않을 때, 뭐 엄마가 맘충이라 저렇다. 뭐 아니면은 뭐 아이들을 뭐 누가 혼냈는데 오히려 그쪽에 가가지고 내 아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애를 기를 죽이느냐. 네. 뭐 이런 사건들이 떠올려질 때 그 엄마를 맘충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사실 오래된 단어예요. 그런데 요즘 유독 이게 자주 등장합니까? 사실 자주 등장한 지 오래됐다고 보면 되고 이미 오래됐고. 네, 이게 사실 그냥 일상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신지혜 위원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굉장히 듣기 거북한 단어라고 생각하고요. 딱 이제 어떻게 사람을 벌레에 비유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그 여성 혐오의 한 양상을 띈 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혐오 단어로서 사회에서 안 쓰도록 그 규제하고 지양해야 할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장예찬 씨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언어의 품격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나 어떤 특정 지칭 뒤에 충자가 붙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과연 여성 혐오 특정 현상인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우리 사회의 신조어 중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신조어 중에 일배충, 또 한남충, 뭐 리얼충, 무슨 충을 붙이는 것들이 몇 년 전부터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충을 붙이는 게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판단하지만, 이게 맘 뒤에만 충이 붙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다른 예가 많다듯이. 네, 이 부분이 지금 노키주존 현상과 연계해서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많은 가게들이 노키주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찬반 양론도 뜨거운데요.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여성 혐오 현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저는 여성 혐오 현상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왜 소황제 현상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아이를 한 사람만 낳고 기르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를 작은 황제처럼 떠받들여서 무례하게 키운다 해서 중국에서도 이 소황제 현상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 맘충도 여성 혐오 현상이라기보다는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키울 것인가에 대한 어떤 문화적 차이, 거기서 나타나는 자영업자나 다른 시민들과의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에티켓 현상, 이런 문제이고, 한국 남성들이 육아에 많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하필이면 이제 아빠를 지칭하는 단어는 많이 없고 엄마를 지칭하는 단어가 많은 부분은 우리나라의 어떤 육아 고정관념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만, 예. 이게 여성 혐오 문제보다는 소황제나 노키주존과 관련된 육아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육아, 그리고 비매너적인 행동, 이런 걸 비판하는 용어라고 본다. 네, 그러나 이 장예찬 충을 씨는? 붙이는 이런 용어는 좀 순화되면 더 좋겠죠, 아무래도.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사회에 그 맘충이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양육 방식이 그렇게 불리고 하나의 집단화로 될 만큼 큰 사회적 문화였냐, 현상이었냐, 저는 이걸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혐오 단어가 언제 혐오가 되냐면 그 발화자가 누구이냐, 그리고 어떤 권력 관계에서 그 단어가 쓰이느냐,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인데요. 제가 보기에 맘충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어떤 특정한 엄마, 뭐 이런 것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엄마 대다수를 지칭하는 단어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성이 없어서 그 뭐 아이를 방임하는 엄마도 맘충이죠. 그다음에 아이를 너무너무 아껴가지고 아이만 위하는 사람도 맘충이에요. 혹은 모성애를 별로 이렇게 그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그 독자성만 지녀서 본인의 그 자기에 대한 자기 애가 강한 사람도 우리는 맘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맘충이 되지 않을 여성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신성한 모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도 너무 완벽하게 잘 기르고,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의 곁에서 너무나 통제를 잘 받기 때문에 사회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을 수 있는 거의 신에 가까운 엄마만 이 맘충이 아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이 소황제 그것과도 좀 다른 게요. 그 단어는 실제 그 아이를 지칭하고 어떠한 보육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법적으로 아이를 한 명밖에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대다수의 문화이자 생활 양식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사회학적 용어로 쓸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는 그 맘충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일반적인 현상이냐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엄마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좀 서투른 엄마도 있고 화를 잘 내는 엄마도 있고 아니면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엄마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엄마의 모성들을 싸그리 하나로 잡아서 어떤 특정한 그 거룩한 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의 신적인 존재가 아니면 모두 다 충으로 붙이는 것은 굉장히 혐오적인 그 문화가 한국의 문화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작은 트집이라도 잡히면 그냥 맘충이다. 요즘 그렇게 돼가고 있다. 네, 그렇죠. 보신다? 심지어 아이가 울어도 왜 저 애를 못 돌보냐.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우리 네티즌들의 반응만 봐도 무슨 거룩한 모성을 가지지 않으면 다 맘충이라고 본다. 이거는 제가 본 반응이랑은 좀 다르고 여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도 맘충을 비판하는 글이나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글은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이거는 여성들조차도 비판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예를 들면 비행기나 기차에서 아이가 울 수 있잖아요. 아이는. 그런데 이제 그 부모가 어머니가 됐던 아버지가 됐던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른 승객들에게 좀 매너 있게 배려를 부탁한다고 정중하게 말하면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맘충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맘충이라고 토로하면 이 댓글들에 의해서 자정이 돼요. 그게 뭐가 맘충이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오히려 뻔뻔하게 예를 들면 우는 아이를 아예 내버려 둔다거나 뭐 승무원에게 맡기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거나 주변 승객들이나 사람들에게 주는 피해에 대해서 일절 관심이 없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지역의 어머님들이 모여있는 맘 카페가 지역 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간으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아이를 데려가서 무료 서비스를 요구했는데 공짜 서비스나 이런 것에 응하지 않으면 맘 카페에 글을 올리겠다. 그래서 거짓 게시물을 올렸다가 화제가 되어서 그 게시물 올린 분이 사과하는 것도 기사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떤 굉장히 이질적인 행태, 누가 봐도 에티켓을 지키지 않은 비매너적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맘충이라고 비판을 하는 건데. 알겠어요. 네. 지금 두 분 이제 동호 반복이 되고 있어요. 아주 분명히 지적당해야만 할 눈살 찌푸려진 경우에만 이 단어가 사용된다라고 장혜찬 씨는 보는 것 같고 신지혜 씨는 그걸 넘어서 지나치게 여성 혐오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느 순간 이 시대 어머니의 특성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디 통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여성 혐오의 그 양상을 띠면 항상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혐오나 차별이 존재하거든요. 사실 엄마도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아까 장희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거슬러 봅시다. 온전히 좀 서투른 여성들 우리가 김여사라고 부르는 부분. 그 전에는 뭐 된장녀, 김치녀 뭐 이와 같은 그런 이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의 연장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신지혜 씨는? 뭐 실제로 맘충을 쓰시는 분들조차도 이 된장녀, 김치녀 같은 사람들이 커서 애를 낳더니 맘충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자라서 지금 아이까지 잘못 키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성 혐오가 이 젊은 20대 그리고 또 뭐 그 김치녀가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루이비통 같은 가방 사고 뭐 자기 치장에만 집중한 여자를 지칭하는 단어였잖아요. 그게 오히려 몇 년 시간에 걸치면서 확산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근데 중요한 그 문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개인이 그러한 양상을 보일 수 있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그런 양상을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상을 여성 특정 계층만을 한정해서 설명하는 순간 그게 우리 한국의 편견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혐오 단어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장혜찬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우리가 떠올릴 수 있잖아요. 애를 방치하고 스튜어디스한테 방치하고 그냥 맡기는 그 엄마. 근데 그 엄마가 어디 있죠? 실제로 있나요? 아주 소수란 말이에요. 있어도 아주 소수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을 지칭해서 맘충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모든 엄마들은 아이를 데리고 그 어디 공공장소에 쉽게 갈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통제의 단어가 돼요. 전 이 맘충이 처음에 쓰였을 땐 그러한 특정 그 상황을 지칭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엄마라고 하는 존재 모두를 다 충으로 만들어버리는 단어로 쓰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된장녀, 김치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네,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죠. 씨는? 저는 뭐 맘충이 어떻게 정말 어떤 의미냐에 따라서 이미 충분히 말을 한 것 같아서 동호 반복은 안 하겠고요. 된장녀, 김치녀 같은 경우는 저도 상당히 문제 있는
표현이라 생각하는데 김 여사 같은 경우 우리가 이거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사고 비율을 보면 남성 운전자의 사고가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김 여사라는 말을 쓰는 게 김 사장이란 말은 없는데 그게 뭐 여성 혐오가 아니냐고 하는데요. 재밌는 연구 통계를 하나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 남성 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더 많다는 건 남자 성별의 운전면허 획득수와 여자 성별의 운전면허 획득수를 단순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운전자나 차량 소유주 숫자가 아니라 운전면허 숫자만을 비교한 건데 실제로 운전을 하는 사람의 비율을 한국보험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문제에 신중하고 그렇죠. 철저하게 조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한국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 운전 위험도가 1.643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이제 이건 운전면허 소지자가 아니라 차량을 소유한 비율로 이제 남자 여자를 나눴을 때 비율입니다. 1년간 사고 횟수로 남성은 0.13회, 여성은 0.18회. 여성의 사고 횟수가 남성에 비해 주행거리가 더 짧음에도 높은 편이라고 한국보험연구원에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연구 보고서를 내고 있고요. 또 사고 행태를 봐도 이제 여성이 내는 사고 중에는 보행자 사고와 측면 직각 충돌 사고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치거나 단순 추돌이 아니라 측면 직각 사고라는 거 완전히 옆에서 자동차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말하거든요. 반면 남성의 사고는 단순 추돌이 1위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김 여사라는 표현 저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사회적으로 어떤 우리가 모두가 알 정도로 되는 어떤 단어들이 형성되고 신조어가 만들어질 때는 그게 아무런 맥락 없이 사람들이 몇몇이 주도해서 선동해서 만들어지는 단어는 아니다. 뭔가 분명한 근거를 갖고 나온다. 네, 단어의 혐오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현을 좀 더 성숙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 자체 사회 현상, 노키즈존이 이렇게 불거지고 맘충이나 김여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대두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 배경이 아무 근거 없이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건 아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신지혜 씨. 저는 그래서 그 배경이 바로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박혀 있었던 여성 혐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 중년충은 없느냐, 왜 아빠충은 없느냐, 그 이유는 바로 그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그 집단에서의 혐오 반응, 편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개인의 특성을 집단으로 싸집어서 비하하는 문화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여성 운전사에 관해서는 제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건국대와 한밭대가 공동 연구한 것에 따르면 여성 운전자가 지금 현재 전체 운전자의 거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 운전면허 소지사는 0.34건으로 사고 발생률이 발생하고 있고 남성은 1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자료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나 통계가 어떠한 맥락에서 작동되고 활용되느냐를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서 남성들이 운전을 정말 못합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갖고 오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는 언제 쓰이냐면요. 여성이 운전을 못한다라는 편견을 막기 위해서 이 데이터가 쓰이는 거야. 아니면 정당화하기 위해서 쓰이거나. 그러니까 즉 명제는 항상 약자가 소수자가 본인을 대변할 때만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맥락을 크게 두고 본다면 우리 사회에 데이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통계는 바뀔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 인식이 어디에서만 작동하냐? 여성에서만 작동합니다. 주로 여성을 향해서만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맘충을 그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봐야 하는. 요즘은 남성들을 향해서도 뭐 한남충 이런 단어들도 있죠. 네, 그렇죠. 근데 그 단어들의 맥락도 봐야 해요. 그것을 바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다음에 그 단어가 어떻게 생긴 의도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 혐오 단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에 따르면 남성충 그걸 뭐라 그러죠? 한남충 이런 빠충이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그래요? 아빠충이라고 해서. 네, 처음 들어본 거네요. 네, 그런 단어들이 쓰이는 건 사실은 루저녀, 김치녀,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나서 그것의 반대급부로 이 단어가 생성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시작은 여성한테 향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미러링으로. 네, 그리고 나온다?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가 어떤지도 봐야 해요. 예를 들면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야, 너 집에서 나오면 너 자체가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야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예를 들어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그 얘기를 했었을 땐 엄청난 타격감이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작동을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그 혐오 단어와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혐오 단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할 시간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성 혐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몇 년 안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성 혐오라고
혐오라는 것도 지금 어떤 여성이 남성에게 불미스럽고 좀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해서 그걸 여성이 남성을 혐오한다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성 혐오라고 하는 것은 미소진이라는 그 원 단어가 있는데요. 인류사에 굉장히 오래된 여성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중세시대 때 여성들이 마녀 사냥을 당해서 몇 천만 명이 불태워 죽었고 뭐 로마 시대 때 그리스 때 그러니까 이 문명사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몇 가지 단어가 나왔다 그래서 그걸 남성 혐오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장혜찬 씨. 저는 뭐 굉장히 여성 혐오의 본질까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이게 에티켓의 문제라고 일관되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국내 최대의 알바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올해 초에. 그 알바생들을 대상으로요. 실제로 이제 뭐 맘충이 되었건 빠충이 되었건 이 부모를 가장 많이 맞이하는 알바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노키즈 매장이 한 12%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사회 현상이 될 정도로 노키즈존이 뭐 인권위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자영업자 개인의 자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알바생들 대상으로 설문했을 때 어린이나 유아를 동반한 고객 때문에 불편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느냐 84.3%가 매우 불편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알바생들 역시 대상으로 노키즈존에 찬성하느냐 60%가 찬성을 했고요. 반대는 17%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찬성하는 이유, 60%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알바생들의 이유는요. 단순히 아이가 울어서 아이가 뭐 피해돼서가 아니라 에티켓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가 1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사실은 이 맘충 논란도 저는 노키즈 논란이랑 같다고 생각되는데 이 무례한 에티켓을 안 지키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게 약자인 알바생들이잖아요. 알겠어요. 이 알바생들이 에티켓을 안 지켜서 노키즈존에 찬성한다는 것만 봐도 이 문제는 혐오의 문제라기보다는 에티켓의 문제인 것 같고. 자, 제가 여기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응이 나온 게 이 장희용님께서는 누가 엄마라는 존재를 쉽게 충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정말 맘충이란 말 들을 사람에게만 하는 겁니다.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4799번 쓰시는 분은 애기 데리고 카페나 식당 갈 때마다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까 노심초사 너무 걱정하는 주부입니다. 조금만 관대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유유. 그러니까 이 4799번 쓰시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사회에서 이런 단어들이 막 들릴 때일수록 점점 더 자기가 위축되고 일종의 공격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당한다. 실제 이런 느낌을 갖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고 아니다. 그런 얘기 들을 사람만 듣는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어느 순간 누군가는 저도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실수를 안 하겠어요. 어떻게 완벽한 엄마로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전 아까 그 장혜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좀 슬퍼져요. 그러니까 이게 알바 노동자들도 거기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박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집단이고 엄마라는 존재도 지금 현재 그 경력이 단절되고 그 독방 육아를 하면서 아이를 끊임없이 돌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약자가 만나는 순간을 지금 잘 포착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럼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를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너그럽지 못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함께 키워야 된다라는 말도 있듯이 그렇죠. 한 아이를 엄마 혼자 부모 혼자 키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이란 존재는 불편한 존재예요. 세상을 좀 모르고 예의도 못 배웠고 자기 자신이 뭐 다인 줄 알고 하는 존재죠. 네. 근데 그 아이가 우리 사회의 동등한 시민으로서 나중에 커 나갈 수 있도록 엄마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품어야 할 우리 사회의 시민의 그 미래인 거죠. 조금 더 관대해지자. 네, 엄마, 그래서 아빠에게. 저는 더 관대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장혜찬 씨, 네. 한 말씀. 저는 이 4799님처럼 외출하실 때 타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한다는 것 참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맘충이라는 단어가 압박이 된다면 이 단어의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4799님처럼 조심하시는 분들 덕분에 또 이 부모님들 아이 어렵게 키우는 부모님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또 그만큼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많은 부모님들이 참 육아하는 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한다면 자연스럽게 노키즈존도 그렇고 맘충이라는 혐오 단어도 그렇고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가 현저히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맘충이라는 단어만 유독 도드라지는 것인데 이런 맘충 현상에 대해서 남자들이 팔짱을 끼고 아유 여자들은 이렇게 볼 게 아니라요. 우리가 더 육아를 도와주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가 맘충 소리를 안 듣도록 육아 현장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게 한국 사회 남자들의 지금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아무튼 두 분 다 이 뒤에 충자 붙는 용어를 가급적
없어지는 게 좋다는 건 두 분 다 동의하시죠? 그럼요. 네. 네, 그죠? 동의합니다. 저희도 사실 오늘 이 토론 주제를 이걸로 할까 말까 굉장히 고심했어요. 왜냐하면 괜히 방송 토론에서 이런 걸 주제로 올려서 사람들한테 더 많이 인지시키고 더 많이 쓰게 만들어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요즘 뭐 워낙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여기저기서 많이 화제가 되고 또 워낙 통용이 돼서 그냥 저희가 이 문제를 논의해 봤는데요. 네. 이 문제, 이 단어 하나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을 그린 그 단어라고 보느냐에서도 두 분이 상당히 대비되는 시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다양하게들 바라보고는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자극적 용어가 아닌 다른 용어로 좀 이렇게 만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네. 딱 적절하게 노 매너 어머니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맘충 이래버리면 근데 그것도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여성 혐오의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예를 들면 혐오 표현 같은 것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를 그 정치적 차원에서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혜찬 신지의 이슈 토크, 오늘은 이 맘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들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계신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녹색당의 서울시당 신지혜 위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